네, 지금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천의 수위가 급상승을 하면서 인명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3749님이 문자 주셨는데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 바로 옆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안천의 수위가 급속히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근데 여기보다 더 걱정인 곳이 곤지암천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곤지암천에서 지금 한 중학생이 급류에 휩쓸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경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에서 이 중학생 1학년 학생이 급류에 휩쓸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현지 경찰 한 분 연결해서 잠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 초월파출소 안명한 경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금 현재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종된 학생을 찾기 위해서 예. 경찰과 소방 그다음에 관계기관이 하류 쪽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실종된 학생을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예, 수위가 지금 거의 최고 수위까지 지금 육박한 상황입니까? 곤지암천? 최고 수위까지는 아니고요. 예. 평상시보다 한 3-4배 정도 이상 높아진 수위인데 네. 물살이 굉장히 거셉니다, 지금. 그래요.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특별히 당부할 점이 있으면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해 주시죠. 다른 지역도 비가 지금 많이 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광주 지역은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하천이 평소보다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고요. 예. 물살이 너무 지금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안천이나 곤지암천에 네. 이 자전거 도로나 산책도로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지금도요? 예. 이분들은 좀 이 자전거 도로나 이 산책로를 좀 이용하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고, 네. 특히 또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차량이 시동이 꺼지는 사건이 좀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곳을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냥 그대로 차량을 이용을 해갖고 몰고 들어가니까 중간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계속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멀더라도 물이 좀 고인 곳은 좀 자제하시고 다른 곳을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지금 어떻게 비는 그쳤습니까? 계속 오고 있습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소강 상태고요. 예. 그렇게 많이 내리고는 있지 않은데 워낙 이쪽 저쪽에서 비 피해 관련해 갖고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급한 게 지금 실종된 중학생을 좀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 같을 거니까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광주경찰서 안명한 경위 잠시 연결해서 광주 현장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비가 오고 있는데 지천 이런 데 나가시고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조금만 좀 주의를 좀 더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한쪽에서는 개혁 입법 연대를 구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근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다시 추진하자 이러면서 연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 두 연대 사이에 한 가운데에 있는 정당이 아마도 바른미래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죠.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며칠 늦었지만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헌연대와 개혁입법연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예. 양쪽에서 전부 다 지금 러브콜 받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양쪽 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양쪽을 다 하신다고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개헌도 꼭 필요한 일이고요. 네. 또 개혁 입법도 꼭 필요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양쪽을 다 하겠다고 하면 양쪽이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국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입법만 할 수 있고 입법하려면 개헌은 뒤로 제껴놓아야 된다. 아니면 개헌하려면 입법은 뒤로 제껴놔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그동안 동시에 다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특히 개헌 문제는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네네. 계속 의논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개헌 문제는 서로 결단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끝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헌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개헌 얘기를 다시 꺼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꼼꼼히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강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개헌을 다시 추진을 하는데 권력구조 문제는 그 계속 고수해왔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딱 못 받고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러면 민주당이 호응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그 분권의 정도를 좀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된 형태를 원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 저희가 국회 내에서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또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이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또 민도 또 국민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당이 그동안 개헌연대를 계속 추진해왔고 저희 3당 안을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소위 절충안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안과 자유한국당 안을 서로 절충하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3당이 그동안 만들어온 그 개헌 절충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저는 상당 부분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절충안에서 권력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제 골간은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내려놓는 방식 이런 겁니까? 헌법기관 소위 대법원장, 대법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장, 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를 시키고요. 좀 더 중립적인 기구로 임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가장 핵심인 국무총리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 내지는 추천하는 방식으로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받을 거라고 낙관하세요? 민주당이 서로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 개헌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협상의 여지를 실제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개헌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은 개헌보다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선거제도 개편 아니냐.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 2년 후에 총선에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대입을 하면 거의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참에 이제 그 전에 얘기만 나오고 한 번도 그 합의를 보지 못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말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에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 분석이 지금 혈맥을 제대로 짚은 분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도 저도 19대 때는 민주당에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민주당이 19대 내내 4년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을 또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이 세 당은 이제 일관되게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지방선거 후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고 민주당은 좀 다소 이 반대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뀐 최근의 지지율과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촛불 민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도 또 시민사회단체도
개혁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다소간에 유동적이고 바뀌어 있을 때 이 부분은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도 촛불 민심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촛불 정신을 언급을 했던데요. 예. 그렇게 촛불 정신, 촛불 민심이 중시되고 또 그 받들어야 된다고 했다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됐을 때 좀 더 집중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근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요. 네.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만 투표를 할 수 있고 다소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개헌안 이외에 국회에서의 딱 별도 개헌안을 만약에 합의를 했더라면 대통령도 본인의 개헌안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붙여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 부분이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까 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뭐 어쨌든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6월 13일 날 국민투표에 붙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그러나 6월 13일 날 개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은 물 건너갔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본인의 개헌안을 낸 것이 정략적이다. 지방선거용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개헌에 관해서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개헌 테이블 모든 야당이 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테이블에 나와서 올해 안에 개헌을 완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제 그 2년간 큰 선거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국정에 전념해서 완전히 그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때 개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게 국정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개헌하게 되면 블랙홀에 빠지고 국정이 뭐 분산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개헌을 논의를 안 해왔다면 새롭게 논의한다면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가 있는데요. 개헌 논의를 이미 1년 6개월 해왔고 제가 개헌 특위의 간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간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사당이 진정성만 가지면 일주일이면 다 합의가 될 사항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거저거 다 빼고요. 원칙론적인 얘기 말고 개헌특위에서 간사도 하면서 쭉 계속 대화를 진행을 해왔다니까. 그냥 까놓고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할 거라고 그렇게 낙관하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은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야3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에 또 도움이 없이는 민주당이 또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3당이 굉장히 압박을 할 겁니다. 개혁 입법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개헌을 걸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여러 정당들이 압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개혁 입법에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선거법을 거는 건 아닙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선거제도 개편은 당연하고요. 그럼 기본이고요. 저는 개헌에 관해서는 저희가 20대 국회가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헌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에 협조 못 해준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개헌은 개헌이고 입법은 입법입니다. 조금 전에 연동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거듭 질문. 연동은 아니고요. 압박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압박?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연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거는 뭐 상황을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헌은 또 개헌대로 하면 금방 되는 것이고요. 또 입법은 입법대로 협상을 해 나가야죠. 그것을
뭐 연계해가지고 개헌 안 되면 입법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입법 연대에도 우리는 참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짧게 그러면 지금 가장 급한 개혁입법이 뭐라고 꼽으세요? 저는 검경 수사권 그것도 그러고요. 네. 공수처법안 이런 것도 개혁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개혁법안 것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소간의 이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하루속히 통과하는 데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사안별로 하려고 합니다. 모두 뭐 민주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뭐 덮어놓고 다 찬성하고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사안별로 이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고 개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정부안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항상 미세 조정에 들어가서 문제여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정부안 내지 여권안의 큰 틀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큰 틀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검경 수사권 문제가 논의만 있었지 이렇게 최종 안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미비점이 있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것들을 다소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큰 틀만 여쭤봤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강론 들어가서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좀 내주시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